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늘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확실하게 아껴드리고 가장 그 핵심적인 지식의 정수만 딱 뽑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그냥 문서를 훑어보는 그런 걸 넘어서서 약간 특별한 한글 관용어구 탐구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한글 관용어구 탐구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사실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정관념, 뭐랄까 마치 컴퓨터에 USB 드라이브 딱 꽂아서 파일을 쭉 전송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말이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정보를 발신하고 또 당신의 귀가 그 소리를 수신하고 이성적인 뇌에서 아주 깔끔하게 오류 없이 처리가 완료되는 그런 완벽한 과정이요. 네네, 보통 대화를 다 그런 식으로 상상하죠. 우리는 대화를 되게 건조하고 기계적인 정보 전달로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개체라고 믿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실생활에서 진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혹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강연 같은 걸 듣다 보면 말이죠. 어떤 특정한 말들이 우리의 그 단단한 논리적인 뇌라는 방어 체계를 완전히 건너뛰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성적인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죠. 맞아요. 앞서 말한 그 깔끔한 데이터 전송 모델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약간 강렬하고 어떤 물리적인 충격에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그게 바로 소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타격이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 몸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한글 관용어구 탐구에서는 바로 이런 마법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표현 하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논리적인 뇌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 마음의 정중앙을 타격하는 무기군요. 네, 고효율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무기죠. 바로 가슴에 와 닿다라는 표현입니다. 와, 가슴에 와닿다. 진짜 일상적으로 우리가 참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엄청 쓰죠. 진짜 좋았어, 가슴에 와 닿았어 막 이러면서요. 네, 그런데 이 문장이 대화 속에서 실제로 어떤 역학을 만들어내는지 그 심층적인 구조까지 들여다본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냥 뭐 감동받았다 아니면 되게 좋았다 이거를 좀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이 표현이 어떻게 단순한 감상평을 넘어서 우리의 소통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는지 그 뼈대부터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먼저 언어의 해부학적인 구조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이 단어 구조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참 직관적이고 또 되게 물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다가 오다, 그리고 닿다. 이 두 동사가 합쳐진 와 닿다잖아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언어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결합이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운가요? 보통 우리가 감정이나 공감 같은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태가 없는 기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상태라고 말이죠. 그렇죠. 감정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슴에 와닿다라는 표현은 그 무형의 추상적인 감정을 촉각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감각으로 시각화해냅니다. 아, 촉각이요? 듣고 보니까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약간 물리적인 배달 서비스, 그러니까 택배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오, 택배 배달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감정이라는 게 그냥 내 마음속에 뿅 하고 마법처럼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발신자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담긴 상자가 딱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네, 출발을 해서 그리고 공기를 슉 가르고 물리적으로 이동해서 마침내 내 가슴이라는 도착지에 정확히 착륙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닿다인 거잖아요. 배송 완료 도장이 쾅 찍히는 그 역동적인 과정이 이 짧은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관점이나 인지 언어학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은 그 추상적인 감정의 변화를 물리적인 이동과 촉각으로 연관지어서 이해하려는 본능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 본능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누군가의 말이 내 내면의 가장 부드럽고 취약한 부분, 즉 가슴이라는 공간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서 마침내 접촉했다, 터치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머리나 뇌에 와닿는 게 아니라 굳이 가슴인 이유도 설명이 되네요. 당연하죠. 가슴은 예로부터 이성이 아니라 감성과 진심이 머무는 장소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이건 한국어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영어권에서도 이와 가장 정확히 대응되는 전략적 표현들이 있거든요. 영어로도 비슷한 게 있나요? 네, 예를 들면 hits home, 그러니까 it hits home 이나 it resonates deeply 같은 표현들이죠. hit home, 집을 때리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내 내면의 가장 깊은 본거지, 즉 집을 물리적으로 타격했다는 뜻이고요. resonates deeply는 깊은 곳에서부터 진동이라는 물리적 파동이 울린다는 의미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국경을 초월해서 인간이 깊은 공감이나 감탄을 표현할 때는 무조건 이런 물리적인 타격과 촉각을 사용한다는 게 진짜 배경이 깊은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표현이 감동을 표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저 이성적으로 당신의 말을 이해했다. 이게 아니라 내 몸이, 내 피부가 당신 말의 무게를 직접 느꼈다고 증명해 주는 거네요. 단어의 뼈대로 알고 나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강력한 무기가 실제 대화라는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전 시나리오로 한번 관찰해 볼 차례입니다. 좋습니다. 전장으로 한번 가보죠. 회사에서 동료와 함께 아주 훌륭한 기조연설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강연이 딱 끝나고 동료 A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옆에 있던 동료 B가 대답하겠죠? 저도 그래요. 가심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직장이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죠. 자, 여기서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약간 딴지를 걸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솔직히 비즈니스 상황이잖아요. B가 그냥 내 강연 정말 좋았어요. 아니면 통찰력이 훌륭하네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굳이 가심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화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인사이트가 훌륭하다와 가슴에 와닿다. 이 두 가지 반응의 차이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칭찬이고 긍정적인 피드백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B의 대답은 단순한 감상평이 아닙니다. 만약 B가 강연 내용이 유익하네요 라고 했다면 그건 이성적인 평가입니다. 리뷰 별점을 주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A가 처음에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열어보였잖아요. 일종의 취약성을 드러낸 건데 여기서 B가 평가를 해버리면 주파수가 어긋나게 됩니다. A 입장에서는 나는 감정을 꺼냈는데 상대방은 머리로 받아치니까 머쓱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B가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하는 순간 B는 강연이 남긴 그 감정적 임팩트를 정확히 검증하고 인정해 준 겁니다. 단순한 좋고 싫음의 평가가 아니라 감정적 진실의 공유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대화를 격상시킨 거군요. 네, 감정적 진실의 공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서로가 같은 진동을 느꼈다는 걸 확인하면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라포, 즉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듣고 보니 진짜 대화의 공기를 확 바꿔버리네요. 당신이 방금 느낀 그 물리적인 타격감, 그거 나도 똑같이 느꼈어 라고 안도감을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진짜 목적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대화의 격을 높여준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써도 되는 걸까요? 아무 때나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점심 메뉴를 고르면서 와, 이 김치찌개 국물 진짜 가슴에 와닿네요 라던가 아니면 복사기 용지 채워넣고 나서 복사기 성능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그건 좀 곤란하죠. 이 강력한 도구에는 당연히 명확한 사용 조건이 따릅니다. 다행이네요. 매일 저렇게 말하는 동료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할 뻔했습니다. 이 표현의 특수성과 유스 케이스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뼈 있는 조언을 듣거나 깊이 있는 책을 읽었을 때처럼 아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컨텐츠를 소비한 직후에 사용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 약간 고급 금고의 마스터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큐?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조금 더 풀어주시죠. 우리가 동네 목욕탕 사물함 열 때는 그냥 흔한 플라스틱 열쇠 쓰잖아요.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 날씨 얘기나 점심 메뉴 고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좋네요. 맞아요. 같은 플라스틱 열쇠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마스터키를 꺼낼 필요는 없죠.
그런데 누군가와 깊은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오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꺼냈을 때 그 고급 금고 앞에서는 플라스틱 열쇠가 안 먹히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바로 이 가슴에 와닿다라는 마스터키를 꺼내어 상대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때 딱 꺼내서 상대의 진심에 반응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자체가 화자의 뛰어난 감성 지능, 즉 EQ를 증명하는 행위가 됩니다. 아, 감성 지능을 증명한다고요? 네, 누군가에게 진심을 꺼내는 건 화자 입장에서도 모험이거든요. 오해받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죠. 꼰대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수신자가 가슴에 와닿았다고 반응해주면 아, 저 사람이 표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내 진심의 무게까지 완벽하게 이해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이 무사히 사역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과의 강력한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아주 고래버리지 문구로 작용하는 겁니다. 단 몇 음절로 말이죠. 진짜 엄청난 레버리지네요. 긴 말 할 필요 없이 그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 쫙 이루어지니까요. 네, 바로 그게 언어가 가진 마법이자 전략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글 관용어구 탐구를 통해서 가슴에 와닿다라는 표현을 완벽하게 해체해봤습니다. 단순한 번역이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이게 어떻게 소통을 업그레이드하는지 이제 감이 확 오시죠? 지식으로 알았으니 이제 실전에서 써보실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실행 과제를 제가 직접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의 조언이나 이야기가 정말로 깊이 공감될 때 습관적으로 그냥 아, 좋아요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반응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아주 훌륭한 과제네요. 네, 그분의 눈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단순한 한국어 구사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유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와닿다를 누군가의 진심이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내 마음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상태라고 정의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물리적인 배송 완료 상태로 정의를 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순간들은 어떨까요? 아, 대화가 막 튕겨나간 것처럼 겉돌 때 말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상대방이 지도를 잘못 읽어서 길을 잃었다고 탓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말이 지루해, 전달력이 없어, 이렇게요. 그렇죠. 보통은 저 사람이 말을 못해서 내 귀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너무 단단한 방패를 두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대방은 진심을 던졌는데 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착륙하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상대방 탓을 하기 전에 내 가슴의 문이 열려 있나? 먼저 확인해라. 네. 다음번 누군가와의 대화가 유독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휴, 머리를 한 대 훅 맞은 기분입니다. 오늘 한글 관용어구 탐구가 여러분의 전략적 소통에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학습은 린하게, 소통은 전력적으로 유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